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새벽 이른 시간 일터로 나가던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허리를 숙인 채 이리저리 살핍니다. 이내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을 뒤따라 남성이 길가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인천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25살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살 남성을 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은 초록불의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에 부딪힌 뒤 튕겨나가 1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심박 리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두개골 출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조경업체에서 잔디 심는 일을 하는 피해자는 새벽 일찍 일터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운전자의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 작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는데 지인에게 빌린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낸 겁니다. 시장에 있는데 오늘 조사를 못했어요. 둘이 안 깨서 늦게까지. 경찰은 가해 남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재범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케 하면 위험운전 치사 적용되거든요. 4년에서 8년밖에 안 돼요. 일반인들 눈높이에는 많이 못 미치죠. 미국에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알코올 측정 장비를 설치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시범 설치를 추진 중인데 관련법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장용준 씨에게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던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래퍼 장용준 씨. 지난 2019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자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작년 9월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급기야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앞에 차가 외국이에요. 경찰이 나중에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오더라고요. 구속된 채 다시 피고인석에 선 장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음주 단속에 불응하며 차 안에서 버티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윤창호법도 적용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을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감안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 장 씨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습적이라고 엄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의 지인 22살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2달 뒤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에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19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같은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2년여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과거의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 데다 개별 음주운전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가령 첫 범행 이후 10년 넘게 지나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고 해서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 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개정 이전의 옛 조항에 대한 판단인 만큼 동일한 처벌 규정이 포함됐더라도 현행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구법으로 가중처벌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현행법의 같은 조항에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받는 경우에 오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량 감경 및 재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과거에도 걸린 적 있는 전력자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이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알코올 측정기를 설치하고 불어서 통과 못하면 시동도 걸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석 옆에 음주 측정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신 사람이 장치를 불자 몇 초 뒤 페일이란 신호가 뜹니다. 그러자 시동이 아예 안 걸립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숨을 불어넣어 패스, 즉 통과가 화면에 뜨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걸리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12대 중과실 사고 원인 중 음주운전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재범률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는데 이 운전자는 작년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의무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운전자가 설치하도록 했고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를 하고 나서 그 음주운전 재범 사고가 약 40%에서 80%까지 이제 감소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시범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얼마나 자주 음주운전을 했을 때 설치를 의무할지가 문제인데 3년 내 재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설치 대상 차량은 6만 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